그럼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네. 소미스터리 극장 말고 또 저희 콘텐츠에 나오는 거는 유튜브 콘텐츠는 좀 오랜만이시죠? 오랜만입니다. 예. 네. 그 이스타랑 위닝 풀스인가? 예. 필상가 위닝인가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새해 덕담 묶어놓고 한마디 하시는 거. 아, 거기 이제 잠깐 또 예. 출연해 주신 적이 있었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저희가 설에 맞춰서 네. 윷놀이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때 이제 저희가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 맞아요. 나중에 한번 또 네. 또 이제 본인이 윷놀이 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축구보다 윷놀이 더 좋아해요. 어디서 보통 관전하시죠? 탁골공원인가요? 윷놀이는 제가 그 축구처럼 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예, 제가 직접 플레이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게임 윷놀이로 오십시오. 예.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이거를 다뤄달라라고 네. 얘기를 하셨던 이 백승호 선수, 네. 그다음에 박정빈 선수 K리그 관련 이 이야기인데 저희는 선배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가 다른 거를 쫙 빼고 법률적인 부분만. 그렇죠. 네. 사실 이 부분은 이 축구 팬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좀 격한 감정들도 나왔고 왜냐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완전히 네. 이해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가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법률적인 팩트를 네. 좀 조명을 하는 시간을 네. 갖겠습니다. 사실 저도 백승호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응원을 합니다. 또 어느 구단으로 가든 더 좋은 선수가 되면 좋겠어요. 또 한국도 국가대표팀에 또 큰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박정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 해외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네. 잘 되면 좋겠는데 또 그런 방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반대로 무슨 소리냐. 이제 더 이상 대승적 차원이라는 거는 존재하면 안 된다. 정한 대로 하자, 하자는 대로 하자. 왜 한국 축구를 무시하냐? 왜 K리그 이렇게 무시하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둘 다 일리가 있으니까요. 네. 네. 오늘은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점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사건을 만약에 제가 백승호 선수 또는 박정민 선수 또는 수원 구단 또는 전남 구단과 1대1로 상담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상 상담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4명을 한꺼번에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 따로따로 만나는 그런 그 개념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간단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네네. 요약을 드리면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다임슈타트에서 뛰고 있는 백승호 선수가 K리그의 전북현대에 이적하는 거 입단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단 간의 합의도 네. 이미 끝났고 선수와 구단의 합의도 끝났고 근데 이제 코로나 그것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수원 블루윙즈랑 수원 삼성 블루윙즈랑 백승호 선수 간의 과거의 약정이 계약이 있었다. 그래서 수원 구단에서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백승호 선수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팬들이 조금 아니 이게 법률적으로 딱딱딱 나와 있는 건 그거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좀 언론 플레이를 하냐라는 뉘앙스의 이 좀 좋지 않은 여론이 팬들 입장에서 분노가 가득하게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북이 당혹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예, 저는 전북이 좀 당혹을 했고 그다음에 김상식 감독은 이거 수원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고민 많이 하고 낸 어딘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단 독일에서 돌아왔고 지금 오늘인가요? 오늘 수원 구단과 이야기를 하러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싸우러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의 물밑 좀 교감이 어느 있고 정도 했겠지. 그래서 이거를 좀 모양새 좋게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 아니겠느냐라는 짐작도 듭니다만 또 모르죠. 그렇지. 또 열어봐야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것처럼 법적으로는 이러이러하다. 이거를 정확하게 양쪽이 알고 만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싸울 일이 없다. 미리 힌트를 드리면 싸울 일이 없다. 그렇다면 왜 싸울 일이 없느냐 이거를 의뢰인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정빈 선수까지 같이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미 서울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백승호 선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그죠. 따져보면은 비슷해. 원소속 구단인 전남과의 그런 협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을 체결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에 뭐 기성용, 이청용 또 더 먼저 서정원, 또 황희찬, 박주영 쭉 다 이렇게 뽑아 올라져 왔어요. 다시 막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K리그 팬들은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그 와중에 더
파장이 큰 더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면서 나왔어요. 뭐 이 사건은 약간 묻힌 듯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가 알아보긴 해야 돼요. 그렇죠. 알아봐야 됩니다. 쟁점이 이렇습니다. 백승호가 그래서 수원 구단의 동의 없이 전북에 입단할 수 있냐? 있냐? 예, 전북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 수원을 배제하고 네, 전북과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있냐? 있는지. 이 말은 곧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백승호는 반드시 수원으로 가야만 하는가? 아 그러네요. 네, K리그에 들어온다면 무조건 수원으로만 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수원에서 헐값 계약을 제시하면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죠.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 그러면 그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수원 구단이 백승호를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나? 아니면 강제로 도장 찍게 해가지고 팀에 불러올 수 있는 것인가? 네네네네. 아니면 그 중간 지점에 어떤 것이 있는가? 등등. 이게 법적인 쟁점이 되겠죠. 이런 것들. 박정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빈은 이미 계약 체결했어. 그러니까 서울과 박정빈의 계약은 유효한지. 네. 전남이 그럼 이거 안 돼. 넌 무조건 여기서 뛰어야 돼. 그리고 데려올 수 있는 건지. 네. 결국 박정빈과 서울 간의 계약이 효력이 없다면 또는 없앨 수 있다면 그럼 전남이 강제로 자기 팀 소속 선수로 박정빈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등등. 이게 쟁점이 주요 쟁점이네. 주요 쟁점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판단을 좀 해야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그 다음 단계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관계를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까 종윤이가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약정입니다. 약정. 결국 썼단 얘기야. 합의에 이르렀단 얘기. 우리가 흔히 약정은 휴대폰 약정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계약이죠. 계약. 계약을 어. 했단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차 약정이 있던 거죠.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오라고 하니까 좀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근데 돈도 없으니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오케이, 키워주겠다. 대신 3년 있다가 메탄고로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메탄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1차 약정. 네. 그 후에 이제 계약을 하재.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 들어오기로 했는데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것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허락을 해주죠. 대신 그냥 풀어줄 수는 없으니 나중에 K리그 올 때는 수원으로 오는 겁니다. 와야 된다. 네, 수원으로 입단하는 겁니다. 우선 협상이 아니고 수원 입단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걸 전제할게요. 자, 이렇게 약정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북으로, 즉 K리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전북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수원이 아닌 구단과.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일단 이런 약정 자체는 존재한다. 그리고 박정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남과 약정을 체결했다. 뭐 그 전에 뭐 무단으로 갔네, 그냥 가서 뭐 계약을 했네, 그랬더니 뭐 볼프스부르크에서 뭐 요구를 해가지고 전남에 가서 사정을 했네 등등은 다른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거 다 전제로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답이 뭐냐?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은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는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법적으로 간다면 결론은 어떤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협상을 하든 뭐 사과를 하든 싹싹 빌든 뭐 강하게 나가든 뭐 가서 때리든 할 거예요. 나오겠죠. 그래야 할 수 있거든요. 좋아요. 자, 법리 분석입니다. 첫 번째, 계약이에요. 계약은 한 거 아니야. 약정. 그렇죠. 계약은 했어요. 우선 협상. K리그를 올 때는 우리 구단하고 먼저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약이거나 아니면 돌아올 때는 무조건 수원으로 간다. 온다. 돌아올 때는 전남으로 간다. 이런 입단의 나중에 그 입단 팀에 대한 약정이다. 입단에 대한 약정이다. 이거 효력이 있느냐?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이게 효력이 없으면 수원이나 전남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가도 되는 거 아니야? 효력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그때 그 약정들 돌아올 때 우리 구단으로 와야 된다 라는 그 약정 자체의 효력이 있느냐. 근데 이건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불공정하게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한 거라면 이건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단과 선수 사이에서 사실
계약을 대등하게 맺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간혹 가다가 구단이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선수가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경우에는 대등하게 대등한 당사자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약정을 맺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수 입장에서도 당장 필요한 게 보내달라. 그렇지. 가고 싶다. 대신 돈도 달라. 또는 나 그냥 보내달라. 등등 이런 게 있었고 또 구단 입장에서도 일단 이거 잡으면 또 잡음 나오고 또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복잡해지니까 이제 보내준 거죠. 지원도 해주고 이것도 또 다들 각자의 어떤 이익이 있고 또 각자의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합치가 돼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효력이 있어요. 네. 다만 이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거나 또는 뭐 불공정한 계약이거나 네. 아니면 누가 이제 사기를 쳐서 그렇지. 한 계약이거나 또는 뭐 심각한 이런 그 착오에 의한 계약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 되거든요. 뭐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네.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 다 안 되잖아요. 효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적어도 그런 내용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전혀. 현재 보이지 않아요. 예. 현재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과도하게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그런 것도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고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뢰인에게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해줄 때 뭐 의견을 이제 검토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제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입니다. 법조항. 그렇죠. 법률 조항에 따라서 판단해가지고 이건 이런데요. 저건 저런데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 법조항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애매한 경우에 나오는 게 바로 판례죠. 판례는 이제 법원의 과거 판결들이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판결이 묶여 있으면 같은 취지의 판결이 좀 많이 있으면은 그럼 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법원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네. 법원은 이 특정한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법률의 해석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1심과 2심 판결은 설령 거기에서 사건이 끝났고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즉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다른 사건에서 자신 있게 근거로 제시하고 판례를 얘기하면서.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주 귀중해요. 네. 이게 대법원까지 잘 안 가요. 스포츠 관련 소송이 네. 소송으로도 잘 안 가고 네. 가도 1심에서 끝나 또 1심 진행되다가 끝나거나 네. 이거는 대법원까지 갔다. 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서정원 판결입니다. 소정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거를 네. 준비를 했다가 다 준비했잖아요. 이거. 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촬영도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벌써 한 1년 그 외장하들이 명섭이가 날렸죠. 그쵸, 제작팀장이 저희 마이크도 이제 분실을 그렇죠. 하고 이런 주전 파일을 다 찍어놓은 게 날아갔거든. 근데 맞아요, 다 찍었어요. 이거 그 K리그 수소폭탄도 있었는데. K리그 개막식 원년 개막식에 있었던 수소폭탄 사건. 이것도 찍었는데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개막이 또 임박했으니까. 예. 네. 원고는요 주식회사 LG 스포츠. LG 스포츠. 네, 이제 좀 바뀌었죠 이제. 그리고 피고는 서정원이에요. 예. 이 사건에서 피고 서정원이 원고에게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근데 결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판결 이유가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 즉 얘기가 이제 이럴까지 흘러온 이유는 뭐냐면 이 우선 협상이나 입단 약정 효력이 있느냐. 그게 대전제니까. 그거부터 알아봐야 되거든.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 서정원 판결에서도 그랬어요. 효력이 인정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효력이 인정되고 그런데 위반을 했으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 이게 서정원 판결이거든요. 여기서 서정원은 당시에 국내로 복귀할 때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할 때는 이제 그 원고죠. LG 스포츠단이 운영하는 축구단으로 복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입단할 때부터 한 거야. 처음부터. 네. 지금 입단해서 뛰다가 그 다음에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야. 아예 입단 계약 체결할 때. 처음에 그냥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때 국내 최고 대우 받고 왔거든요. 엄청난 선수죠. 그래서 이 측에서는 이거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대법원은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할 때 LG 구단으로 오도록 한 그 약정 효력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네. 그래서 왜냐면
반대로 생각하자면 아니 선수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 설령 그때 사정이 있어가지고 탈출하기 위해서 그 약정했다 하더라도 아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행동의 자유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이거를 강제합니까? 효력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대법원은 효력 있다. 효력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백승호 선수가 수원으로, 네. 박정민 선수가 전남으로, 나중에 K리그 올 때는 그 구단으로 오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건 효력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으니까. 효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접근법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한국법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제적인 요소가 없는 한국인과 한국 법인 사이의 계약이고 또 계약 체결지도 한국이고 나중에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도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외국인과의 계약이다? 이러면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 그때 국제사법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그냥 완전 도메스틱이야. 예. 그냥 한국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 법을 봐야 되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를 당연히 참고해야 되고 이게 1차 바이블입니다. 예. 이거를 깨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딱 있네. 예, 효력 있다. 효력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백승호는 수원으로 와야 되고 박정빈은 전남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일단 박정빈 선수는 이미 계약을 해버렸네. 이 계약을 위반했어요. 위반한 거네. 계약 위반.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수원으로 가지 않고 전북과 계약 체결한다? 이 계약 위반이네. 위반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명확합니다. 네, 그거는 뭐 완전히 명확해요. 네. 이거를 부인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축구인의 감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거나 아니면 선수를 좋아하는 팬심으로 보거나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는 몰라도 또 아니 자유가 있어야지 이거 피파에 그 위반되는 거 아니냐 피파의 정신에 네. 이런 측면이면 몰라도 저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인정될 겁니다. 이건 전제 1차 전제 예. 이제 하나는 정리됐고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무 편합니다. 이게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클리어하죠.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네.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느냐? 이거 좀 애매하지만 나눠서 봐야 됩니다. 효력은 있어. 근데 그럼 네. 강제로 데려올 수 있냐? 네. 수원이든 전남이든. 네. K리그 온다고? 오케이. 다른데 못 가. 수원 계약. 와. 너는 수원이랑 계약해야 돼. 손가락 와서 뭐 도장 찍고 강제로 할 수 있느냐? 또는 다른 구단이랑 계약한 거 강제로 차 태워서 데려올 수 있느냐? 네. 또는 서울과 박정빈의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 특정 구단으로 가야만 하는 의무는 있지만 강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구단과 맺은 계약이 무조건 효력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서정원 선수도 당시에 이 계약 조항이 유효했습니다만 네. 위반하고 이제 또 똑같은 구단이 들어오긴 하네요. 예. 수원 삼성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체결했잖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체결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약 위반인데 그 계약을 위반하고 체결한 또 다른 입단 계약의 효력이 존재한다면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는 정말 길이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배상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돈 주면 됩니다. 돈 주면 돼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좀 살펴보고 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헷갈리는 게 아니 백승호가 수원으로만 가야 되고 박정빈이 전남으로만 가야 된다면 이거 다른 구단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게 뭐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기서 다시 서정원 판례가 등장합니다. 네. 서정원 판례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입단 계약 체결 시에 국내 복귀 시에 LG 스포츠단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예. LG 스포츠단이 운영하는 축구단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LG로만 가야 된다면 다른 구단과 계약 체결하는 게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법원은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건 명확하게 아니고. 제가 문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입단 계약 체결 시에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할 때는 이제 원고 LG가 운영하는 축구단에 복귀하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고 또 이건 효력이 있고 그 의미는 이 서정훈 선수가 국내로 복귀할 때 이 원고 LG 스포츠단과 또 외국 구단 스트라스부르겠죠. 네네네네. 그 사이에 그 이적료 협상의 결과와 관계없이 원고 LG 스포츠단이 제시하는 입단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 LG 축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아, 그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런 약정의 효력은 있지만 강제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계약이 강제로 자동 체결되는 건 예, 예,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은 아니 이거 아주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 게 있습니다. 약혼이죠, 약혼. 약혼. 약혼은 결혼을 하기로 하는 예약이에요. 그렇지. 계약입니다. 약혼도 네네네. 약혼 계약인데 네. 그런데 약혼 계약을 체결하고 마음이 바뀌었어. 음. 그래서 난 너랑 결혼 안 안 해. 해. 부당하게 파기를 합니다. 음.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파기를 당한 쪽에서 너무 억울하다. 음. 아, 나 약혼하기로 해가지고 나 이렇게 있었는데 왜 나를 버리고 가느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부당하게 파기했으니까 손해배상하십시오. 오케이 가능합니다. 이길 네.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저 손해배상 필요 없고 저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혼인신고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잖아. 그냥 이렇게 하니까 되게 간단하네요. 그건 이상하잖아. 안 돼. 예. 네, 개인의 이거는 그건 이상하지. 인신의 자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예. 안 돼. 어.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그 어디로 간다 우선 협상을 넘어서 어느 구단으로 무조건 온다라는 계약을 했고 그게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구단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손해배상이 좀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손해배상으로 다시 가면 서정원 판결이 또 등장합니다. 네, 이 완전 바이블이야. 당시에 다툼이 있었던 게 손해배상 액수였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옛날이잖아요. 예. 이제 예전이다 보니까 그때 이게 그 91년이니까 91년 11월에 입단 계약 체결했거든요. 네. 근데 30년 전이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액수 얼마로 한다는 규정이 약정이 없었어. 안 정해놨어. 그래서 이거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 해야 돼? 이거 얼마여야 돼? 이거 어. 대법원까지 이게 그 분쟁의 소지가 예, 됩니다. 예, 예. 결국 3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3억 원. 이게 서정원 선수 측에서는 이거 3억 원 이거 안 된다. 잘못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이 판결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본 게 있는데요. 결국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최대 한도가 얼마인지도 알겠다. 그런데 이게 이 사건으로 입은 이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인지 다른 걸로 입은 손해인지 이게 섞여 있는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 여러 요소를 종합해가지고 예. 이건 뭐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손해의 범위 그 액수를 인정할 수 있다. 그게 원심에서 3억 원으로 봤는데 이거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괜찮다. 라고 해서 결국은 서정원 선수가 3억 원 물어내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기사를 보면 이거 뭐 에이전트와 구단과 선수가 3분의 1씩 책임졌다고 하는데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그거는. 제가 아는 이 사건에서는 그냥 LG 스포츠단이 서정원 선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3억 원을 이긴 겁니다. 네. 3분의 1은 전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뭐 다른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건 모르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구단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야 정해놓자. 그렇지 액수를. 정해놓자. 그래서 백승호 같은 경우에도 3억 원을 지급했고 그 3억 원을 이제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또 손해배상 액수를 또 정해놨죠.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박정빈 선수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있겠죠. 뭐 보도에 따르면은 백승호 선수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다. 네. 뭐 1억 중반대라는 보도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구단으로 오기로 했는데 그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의무인데 네. 이거 위반했네. 자 손해배상 해줘. 그런데 손해배상 얼마인지 계산하기 애매해. 그러면 이거 우리 합의하에 정해놨잖아. 이 금액 주면 끝이야. 그 이상 나도 청구 못하고 너도 줄 의무 없어. 서로 딱 정해놓는 거야. 실제 손해가 그보다 더 많아도 그거 적혀져 있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죠.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원래 받았던 거를 그 토해내는 네. 이런 것과 별개로 또 이제 손해배상액을 또 추가로 정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계약서의 문구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특히 그 수원 삼성 구단과 전남 구단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급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간단해집니다. 백승호 전북 갈 수 있다. 다만 네, 전북과 백승호의 계약도 유효하다. 네. 뛸 수 있다. 다만 백승호가 수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네.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건 채무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 네, 따라서 전북이 백승호에게 지급해야 되는 급여를 이제 또 가압류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해야 돼요. 또 박정빈 선수도 마찬가지. 계약을 해버렸잖아. 네, 박정빈 선수도 전남에게
이제 금전 지급해야 돼요. 해야 된다. 네, 금전 지급만 하면 돼요. 네. 다만 그걸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이 박정민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런 이제 급여 채권을 이제 제3채권자인 전남 구단이 일단은 가압류하고 나중에 이겨가지고는 압류하고 그다음에 추심해가지고 직접 뽑아갈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명섭이가 네, 명섭이가 제작팀장이 이제 누군가에게 잘못을 뭐 했어. 그래서 돈을 갚아야 돼. 네. 1,000만 원 갚아야 돼. 네. 근데 그 1,000만 원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랩 중에서 월급 받잖아. 네. 아니 월급을 이제 잡는 거죠. 아, 가압류를.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이게 물론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따져야 됩니다만 절반까지 가능합니다. 절반까지 가네요. 네, 절반까지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사 입장에서 주면 안 돼. 어. 주면은 줬다 하더라도 안 준 것처럼 돼가지고 그만큼 뽑아갑니다. 이런 일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조정을 하겠죠 여기서 네, 지금. 예. 결국 핵심은 서정원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법률과 법조문과 이 서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첫 번째, 구단과 선수 간의 그 약정, 적어도 한국법으로 보면 효력이 있다. 네, 효력이 있다. 효력을 부정하려면은 특별한 사정을 백승호 선수나 박정빈 선수가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백승호 선수 측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2억 원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그거 안 줬기 때문에 2차 약정은 효력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법정에서 과연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예 수원 입장은 계약서에 그게 자체가 없다는 얘기니까. 네. 지금 첫 번째 봤죠? 효력 있다. 두 번째, 그렇다고 딴 구단 못 가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너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서정원 판결이 또 등장합니다. 네. 이렇게 한 거죠. 당시에 이 서정원 선수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는요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 위반한 거 없죠. 이거 위반한 거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 이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조건 그 구단으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의무는 아니잖아. 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 선수가 의무를 다한 거냐? 그냥 이거 무조건 수원 무조건 전북 가야 되는 거 아니네요. 그러면 저 딴 데 갈게요. 이래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K리그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 K리그 정말 가고 싶어. 그 저쪽 구단도 좋은 조건 제시했어. 마음도 있어. 합의도 됐어. 가고 싶어. 모두가 원해. 그런데 무조건 특정 구단으로 가기로 하는 약정 때문에 금전적인 책임을 무조건 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접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접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선 협상이 아니라 특정 구단으로 복귀한다는 그런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입단 협상에 성실하게 응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성용 사건이 또 떠오르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백승호가 수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정말 백승호 선수의 시장 가치와 수원 구단이 내 어떤 그 현재 상황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봐서 백승호 선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입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의 있는 협상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면 그러면 전북으로 가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안 했지. 그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박정민 선수는 아예 없었고 그냥 연락도 없었고 이거는 사실 뭐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당시 그래서 서정원 사건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 유명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영중 에이전트가 당시 그 서정원 선수의 에이전트였어요. 이 이영중 당시 에이전트가 이렇게 주장한 거죠.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시했고 했는데 LG하고 틀어져가지고 수원 간 겁니다. 저 책임 다 했잖아요. 네. 근데 무슨 손해배상이에요? 법원은 아니다. 잘 봤더니 이게 이미 삼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LG에 연락을 해가지고 협상하는 척만 했어. 그러면 아니지. 척만 했어. 다 한 다음에 안 돼서 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이미 입상 계약 체결을 했는데도 이게 성실하게 복귀를 위한 그런 협의를 할 의사가 없이 수원과 이미 입단 계약 체결한 다음에 이 사실을 숨기고 LG 측에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마치 협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다. 이런 표현이 대법원 딱 판결에 들어와 있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설령 그렇다더라도 그럼 당시 LG가 제시한 거는 합리적이냐? 네. 이거 충분한 진지한 협상이냐? 맞아요. 이때 LG가 제시한 것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충분히 구단은 할 의무를 다했고 다 했다. 다만 서정원 선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성실하게 정말 진지하게 그 구단을 수원을 전남을 가기 위한 그런 의미 있는 협상을 했는데 그게 틀어졌다면. 그럼 이제 팬들도 사실 이른바 그거를 이제 존중이라고 표현을 하죠. 계약에 대한 존중, 클럽에 대한 존중. 네. 그래서 이제 축구적인 그런 그 관점과 네. 법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이제 이 서정환 판결을 보면 최선을 다했어요. 예를 들어 백승호 선수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독일에서 그냥 계산의 편의상 독일에서 1억 받았습니다. 1억.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 2억을 이제 주기로 한 거야. 전북에서는. 근데 저 사실 수원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풀고 오겠습니다. 하고 협상을 했어. 근데 수원에서 야 너 우리랑 계약했잖아. 야 3,600. 3,600. 이거는 좀 안 맞잖아. 이런 경우는 진지한 협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따르지 않았다. 결국 지난번에 기성용 그 사태 때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게 다 겹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들이야.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또는 예를 들어 백승호가 수원이랑 먼저 이제 가가지고 만나는 거야. 근데 혁신상 하는 거지. 저 25억 아니면 안 합니다. 25억. 예를 들어, 갑자기. 무슨 소리냐? 25억은 야 우리 그 구단 수원에서 저기 최고액 줄게. 또는 아니면 야 한석정만큼 줄게. 그래. 뭐 예. 한석봉이요. 네. 김간지랑 방송을 하고 가지고 네. 한석정보다 야 5천만 원 더 줄게. 예를 들어 했어. 근데 그거를 선수가 저 25억. 이것도 진지한 협상 자세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는 그게 안 되니까 전북으로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계약했다면 그거는 이것도 계약 위반인 거죠. 서정원 판결을 보면 이런 다 나오네. 해석이 됩니다. 다 나오네. 이게 2004년에 나왔어요. 판결이. 아주 옛날도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아주 옛날은 아닙니다. 이 서정원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바이블로 삼아서 모든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해석 다 가능하네요.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그런 법적인 관점은 이래요. 예. 다만 축구적인 관점이라는 이제 건 별개. 저는 모르니까. 저희는 완전히 이제 그쪽만 조명을 한 거고 수원 구단과 이제 백승호 선수의 아버지가 만난다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상당 부분 아마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러 온 거겠지. 그렇죠. 근데 그냥 와가지고 뭐 멱살 잡고 싸우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구단이든 선수든 저에게 그 상담 요청을 해서 만났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안 되니까 가서 싹싹 비십시오. 라고 좀 자세를 낮추십시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구단 입장에서는 이거 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언론에 강하게 하시고 대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을 양쪽에 하겠죠. 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은 깨끗하게 좀 클리어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 서정원 선수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다 나왔는데 사실 여기 따로 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그래도 혹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그 뒷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저희가 또 한번 손민님 모시고 손바꿔요 하도록 하겠습니다.